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학기 현대사회와 범죄 사이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교실에서의 강의에 이어서 사이버 강의로는 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실에서는 강의실에서 범죄 현상을 공부하는 이유 교실에서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어서 사회 현상으로서의 일탈 이 부분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좀 키우고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일탈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일탈이 좀 넓은 개념이죠. 예, 그래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일탈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좁은 개념으로서 범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탈이라는 것은 사실 좀 넓은 개념인데 뭘까요? 일탈이라는 것은 사실 좀 넓게 보자면 사회 규범에서 좀 벗어난 행동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주교재인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죠. 제가 좀 다른 부교재 관련해서 좀 다른 부분을 추려서 좀 집어넣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해를 좀 쉽게 돕고자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이 일탈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기에는 좀 전제가 따르는 내용이 있어요. 기본 전제를 뭘 하고 있냐면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합의론적 관점이 있고 갈등론적 관점이 있다. 근데 이 일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합의론적 관점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자, 이 합의론적 관점이라는 건 무엇이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자, 우리 사회에는 공통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하는 가치 합의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이나 제도, 규칙은 이 사회 구성원들이 이 법이나 제도가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사회가 안전하게 굴러가는 데 있어서는 이 법이나 제도나 규칙이 응당 필요하다라고 사회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다 응당 따라야 된다라고 행동 기준이 된다라는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 그래서 규범이라는 건 당연히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존재해야 되지.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이 법이나 규칙은 지켜야 되는 거지. 라고 사람들이 합의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합의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 법과 제도와 규칙은 다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잡혀져 있었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나서 만들어진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절도나 살인이나 뭐 이런 행동들은 다 응당 나쁘다. 폭력은 나쁘다. 살인은 나쁘다. 절도는 나쁘다. 사기는 나쁘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응당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다 여러분들은 수긍을 하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방치하거나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거나 체포하지 않거나 사회에 그대로 방치하면은 우리 사회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을 갖다가 합의론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은 일탈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탈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상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자의 개념적이나 접근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탈이라는 거는 그쵸.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살인이나 뭐 절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다 합의하는 범죄이기는 해요. 굉장히 뭐 이런 거는 절대적 의미의 범죄라고 해서 살인, 강간 아니면은 뭐 절도, 폭력 이런 범죄들은 시대와 뭐 나라를 막론하고서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시대,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대부분의 범죄이기는 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연구자의 개념정의나 접근 방법에 따라서 이게 이 행위가 범죄이냐 아니냐 애매한 것들이 있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론적 관점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반대의 개념으로 갈등론적 관점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사실 우리 범죄학의 개념에서는 갈등론적 관점은 사실 아주 조금 다룰 거예요. 뒷부분의 갈등론적 관점을 약간 다루기는 하거든요. 근데 범죄학에서 메인은 아니다. 네, 갈등론적 관점은 사실 계층 관련해서 좀 약간 다룰 거예요. 그래서 갈등론적 관점은 이제 계층의 문제, 노사관계의 문제 이런 데서 잠깐 다룰 건데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문제. 그래서 여기서 범죄의 정의는 가진 자의 권력을 계속 수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계속 수호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법과 제도를 규정하고 그 법과 제도를 규정하는데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갖다가 범죄는 혹은 일탈로 규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갈등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범죄 또는 일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보편적인 형태의 범죄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뒤에 나중에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적 접근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 일탈을 바라보는 쉬운 관점 중에 뭐가 있을까? 일탈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통계학적으로 얼마나 되는가를 통해서 일탈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많이 하는 행위는 좀 정상적인 행위고 적게 하는 행위는 좀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닐까. 그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위는 아무래도 다수가 행위를 한다면 정상적인 행위, 그 다음에 소수가 한다면 비정상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다소 위험한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담배를 좀 많이 안 피우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면 그것도 이제 일탈이 되기도 하고 비일탈적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그쵸? 그것도 좀 위험한 접근이 될 수도 있고요. 통계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행위도 이제 일탈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성전환,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것도 이거 요새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요새뿐만 아니라 논란이 된 지 꽤 오래됐죠. 네, 그래서 아직 여전히 이제 사회 소수의 목소리이긴 한데 많이 하지 않는 행위라고 해서 이제 일탈이냐? 아주 옛날 판결로는 이게 다 일탈이었죠. 그쵸? 성전환, 동성애, 동성결혼 이게 다 일탈행위였었는데
요새 트렌드를 보면은 이것이 과연 일탈행이냐? 일단 판결의 추세를 보면은 좀 변화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어, 이게 이제 그 사상적으로는 개인의 판결, 개인의 이제 생각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계학적 접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 현상을 좀 정확히 반영해 준다라는 장점이 있긴 있어요. 예. 그리고 통계학적 접근은 대체로 보편적인 사람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 기준을 위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통계학적 접근이라는 이제 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통계학적 접근 내용을 좀 더 보시면 그렇지만 이 접근 방법은 굉장히 좀 단순한 피상적인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사회 일부 집단 행동을 피상적으로 묘사한 것에 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좀 깊은 사회학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통계학적인 다수만을 앞세워서 일탈적인 행동이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할 수 있다라는 좀 오류를 가져올 수 있죠. 네. 그래서 단순히 수치적으로 많이 하면 정상, 적게 하면 비정상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주의적인 접근 방법 아까 잠깐 봤었죠. 네. 그래서 이제 갈등론적 관점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그 정치적, 경제적 힘을 주장할 수 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 규범을 만드는데, 그쵸, 이제 계층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무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단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희한하게 이 집단이요 형성이 된 게 그러니까 무인 상태에서 집단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희한하게 힘이 공평하게 분배가 되질 않아요. 이게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조금 더 힘이 센 쪽이 생기게 되고 뭔가 힘이 좀 약한 쪽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힘이 이상하게 쏠리는 쪽이 생기게 돼요. 타고나기를 좀 약하게 태어나는 세력이 생기게 되고 타고나기를 좀 더 강하게 기질이 좀 세게 아니면은 가진 것도 좀 더 많게 예. 이게 불균형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 쪽이 생기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인간은 지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적으로 또 머리가 똑똑하게 태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신체가 강건하게 뭐 똑똑한 머리와 강건한 신체가 결합이 되게 되면은 더 이제 힘이 쏠리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편중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회 세력이 형성이 될 때 이제 가진 계층과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범을 만들게 되는데 이 사회 규범이 평등하지가 않아요. 어떻다라는 거죠? 자신의 지배계층의 이익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균형하게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류층의 사기, 횡령 범죄자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하면서
상류층의 사기, 횡령, 기업범죄, 이 기업범죄의 예를 들자면 상류층의 사기 횡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한 처벌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범죄가 양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 무전유죄,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유죄면서 유전무죄,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죄가 선고가 되는 이런 기이한 형상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돈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근데 이제 살인이나 강간과 같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현대에 와서는 이제 집단이나 계급의 이익과는 좀 연관관계가 좀 낮죠. 그래서 설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아주 이제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를 굉장히 비싸게, 그쵸? 호화 변호사를 이제 쓰는 경우가 있어서 형량을 낮추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아예 이제 무죄라고 선고는 못 받지만 형량을 낮추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판결의 불공평함 이것을 좀 어필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적인 접근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 이제 반응이론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일탈인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바로 사회의 반응이다. 우리 뒤에 나그네 이론도 할 거거든요. 되게 유명한 이론이죠. 그래서 특정 행동에 대해서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처벌한다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일 경우에 그 행동은 바로 일탈행위가 된다. 예. 그래서 이 반응이론적 접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낙인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가 반응을 안 보이면 범죄가 안 되고요. 특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가 이 행위는 범죄입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면 그때부터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정 행위를 한 사람을 경찰이 체포하고 법원에서 처벌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행위는 일탈 행위가 되고 이는 일탈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애매한 행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D시트에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예. 근데 이제 옛날만 하더라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간통죄 이제 배우자 이외자와 이제 간음하는 행위를 갖다 간통죄라고 하는데요. 간통죄를 처벌하는 경우와 처벌하지 않는 경우. 예. 우리나라는 이제 몇십 년 전에는 이제 간통죄를 처벌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서 처벌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사회의 반응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경우와 처벌하지 않는 경우. 예. 그래서 반응 이론에 따라서 처벌이 되기도 하고 처벌이 되지 않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이제 반응 이론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계가 모두 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사법기관이 항상 사회 반응에 따라 체포하거나 모든 행위를 다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계가 있죠. 그렇죠?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회 반응을 다 보일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좀 애매합니다. 사회 반응 이론 같은 경우는요. 예, 그래서 그 이 제가 요새 이제 굉장히 그 핫한 그 국제적으로 굉장히 핫한 그 대외 이슈 중에 하나가요. 이슬람권에서 굉장히 대외적으로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여성의 히잡 쓰는 거 있죠. 예, 그 이란 있잖아요. 이란에서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적인 의미는 아닌데요. 절대적으로 인류가 진보한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요. 이란 사회가 오히려 80년대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회였다가 80년대, 90년대 이때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회였다가 오히려 최근에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사회가 보수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그게 또 보수화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는 히잡을 강력하게 쓰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히잡을 엄청나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길거리에서 단속하는 걸 넘어서서 차량 안에서도 강제로 쓰게끔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카메라 단속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쓰는지까지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국제 뉴스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반응 이론적 접근에 따르면 그전에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제 히잡에 대해서 2000년대까지도 히잡에 대해서 사회 반응 이론적 관점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이 이제 히잡에 대해서 범죄라고, 히잡을 쓰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반응을 하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이 행위, 히잡을 쓰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일탈이다, 혹은 더 강력하게 나아가서 범죄다라고 이제 반응을 바꾼 거죠. 예, 그 행위를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바꾼 거죠. 예, 그래서 히잡을 쓰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행위로 이제 바꾼 거죠. 그것도 이제 반응이론적 접근에 따라서 이제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반응이론 하니까 이제 국제적인 사례에 의해서 이 사례가 생각이 나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평가적 접근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집단평가적 접근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어떤 행동의 일탈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집단의 여론이나 가치관의 평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여론이 있잖아요. 우리도 막 여론이 들끓죠. 한국 사람들 여론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 행위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것은 비난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론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치관의 평가입니다. 근데 이게 시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일탈에 대한 개념의 상대성 및 변화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 여론을 반영하는 추세를 보시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견, 여론이나 가치관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어렵죠. 예,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무슨 근거로
집단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일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현강에서는 범죄의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범죄의, 범죄 개념, 이제 법률학적 개념으로 이제 범죄 개념, 범죄의 그 성립 요건, 그래서 구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그 다음에 범죄학의 정의, 이거를 이제 그 교실 강의, 아니, 강의실 강의에서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